지오메트리 노드에는 불린 매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니면 심지어는 임플라이까지 있는데 임플라이를 어디다 써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기능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근데 쉐이더 노드에는 불린 매스 노드가 없습니다. 쉐이더 노드에서 불린 연산을 할 일은 드물긴 한데 그렇다고 쓸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라이트 패스 노드가 바로 이런 불린, 참, 거짓,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트 패스 노드를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요? 불린 매스 노드 없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원시적인 수학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기묘하지만 단어를 덧셈과 곱셈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곱셈이고 또는은 덧셈입니다. 아시는 분이라면 뭐 그야 그렇지 라고 하실 것이고 처음 보신 분들은 뭔 소리냐고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수학 강좌를 하고 싶지 않으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는 곱셈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리고라는 말에 담긴 뜻은 많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라는 것은 앞뒤에 붙은 문장에 참, 거짓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내보내는 연산입니다. 만약 놀이기구에 6세 나이 제한과 110cm 키 제한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이 제한 그리고 키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둘 다 만족하는 사람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탑승하지 못하겠죠. 나이 제한을 만족하거나 하지 않거나 키 제한을 만족하거나 하지 않거나 앞뒤 문장에 참거짓이 만드는 가능성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 4가지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쓰면 이렇죠. 그리고 참과 거짓이라는 말 대신에 1과 0이라고 써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연산이죠? 바로 곱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리고는 곱셈과 같습니다. 사실 순서를 따지자면 참을 1로 두고 거짓을 0으로 둔 이유가 이렇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을 5로 두고 거짓을 7로 둘 수도 있지만 그래서야 기존의 연산이랑 연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덧셈, 곱셈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참, 거짓이란 개념에 숫자 1과 0을 부여한 것이죠. 또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되죠. 식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수학 강좌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1 더하기 1이 1이든 1 더하기 1이 2든 어느 쪽이든 블렌더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연산이나 최종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도구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의 부정은 거짓이고 거짓의 부정은 참이므로 이렇게 되죠. 0과 1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인버트 노드가 정확히 이 연산을 하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러므로 인버트 노드 쓰시거나 이전 영상에서 한 것처럼 서브트랙트를 써서 1-x 연산을 해주시면 그게 not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는 아니면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써먹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전에도 여러 번 사용하고 설명했던 카메라 레이를 이용한 배경 수압입니다. 월드 쉐이더에 배경 2개를 믹스해서 카메라 레이를 벡터로 쓰면 직접 볼 때는 아래쪽 배경이 나오고 아니면 위쪽 배경이 나오죠. 믹스 쉐이더가 벡터에 들어온 것이 참이면 아래쪽, 거짓이면 위쪽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메라 레이뿐만 아니라 디퓨즈 레이일 때도 아래쪽 쉐이더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카메라 레이 이거나 디퓨즈 레이 이다. 아니면 이렇게 연결하면 카메라 레이 이거나 글로시 레이고요. 디퓨즈 글로시라는 말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프린시플드 BSDF가 나온 이후로는 보통 이 쉐이더를 직접 쓰지 않거든요. 프린시플드 BSDF가 알아서 얘들을 섞어서 더 사실적인 재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디퓨즈, 글로시, 단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어졌죠. 단순히 설명하면 메탈릭을 켜면 거의 글로시고요, 메탈릭을 끄면 거의 디퓨저입니다. 싱귤러 레이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완벽한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거울이나 유리 같은 재질을 말합니다. 프린시플 BSD에 붙이면 러프니스가 0인 것을 말하죠. 그 아래 리플렉션이랑 트랜스미션은 말 그대로 반사되었냐 굴절되었냐 아니고, 그 아래부터는 불린 출력이 아닙니다. 뎁스는 몇 번 반사되었냐, 랭스는 마지막 반사 이후 얼마나 이동했냐이죠. 그래서 드디어 재료가 다 모인 것 같네요. 이제 영상의 처음에서 했던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직접 본다는 건 즉 카메라 레이입니다. 거울을 통해 본다는 건 거울이 정반사 재질이니까 싱귤러 레이이면서 리플렉션 레이인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재질은 일단은 기본 프린시플드 BSDF를 써봤습니다. 조명처럼 빛나는 재질은 물론 에미션을 사용합니다. 두 재질을 믹스로 섞어서 참일 때 프린시플드, 거짓일 때 에미션이 나오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와 또는을 곱셈과 덧셈으로 치환해 문장을 노드로 해석해줍니다. 카메라 레이이거나 리플렉션 레이이고 싱귤러 레이인 경우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됐는지 확인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빛나는 재질은 없지만 마치 일종의 간접광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울에 비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든 김에 에미션 색도 그냥 놔주지 말고 저번 영상에서 한 것처럼 랭스를 이용해서 알록달록하게 바꿔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예 배경 텍스처를 꽂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지도 않은 공자 디테일을 쓸 수 있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천장 전체를 이 재질로 덮었을 때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장 전체가 조명된 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자가 생겨야 될 부분은 이렇게 가장자리, 천장과 가까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반사되어 천장에 닿을 때는 에미션 재질을 받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천장과 가까운 부분에선 천장에 도달하는 광선도 짧겠죠. 그러니까 레이 랭스 값이 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결과에서 랭스가 짧을 때도 보통 재질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전 조건을 만족하거나 레이 랭스가 0.5보다 작으면 2라고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0.5는 이미 값이므로 보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이제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렇게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노드 연결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장면에서 반사가 너무 많아지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레이 뎁스가 높을 때 벽이 검은색 에미션이 되어버리게 해서 연산을 강제로 멈추기도 합니다. 이게 맥스 바운스 낮추는 거랑 다른 점은 에미션 색깔을 바꿔서 어두운 부분에 푸른 기운이 돌게 할 수 있어줬거든요. 근데 결과가 좀 밋밋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하던 중에 아예 레이 뎁스가 높으면 벽을 뚫고 조명이 닿게 해버리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뎁스가 2가 넘는 섀도우 레이면 트랜스페어런트로 통과하고 아니면 보통 재질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조명이 벽을 반쯤 뚫고 들어오는데 미묘하고 꽤 재밌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아까처럼 또다시 레이 랭스를 이용해서 트랜스페어런트 색을 조절하면 아주 힙한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아까와는 다르게 최적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렌더 타임에 주의하시고요. 그레이터 댄의 트레스홀더를 높일수록 새벽녘 안개 낀 것 같은 멋진 효과가 나오지만 연산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1이나 2 정도에서 태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명과 벽 사이에 다른 재질이 껴있으면 빛이 못 뚫고 들어오니까 가능하면 조명이 바깥 벽에 최대한 붙어있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린 영상과 그것을 활용한 효과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분이 싫어하는 수학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